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말씀드린 대로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JSP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JSP 위치를 잡고 만들어 보겠는데요. 보통 JSP는 웹 컨텐트 밑에 web-inf 밑에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마치 뭐 국룰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뷰 만들고 여기에 음, list.jsp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왜 web-inf 밑에 넣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안적인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web-inf는 외부에서 URL로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안적으로 안전하다 해서 이 부분에 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놓지 않고 여기에 놓으면 호출이 안 되냐?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뷰 web-inf 밑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추천할 뿐 아니라 다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필요 없겠죠. DB 연결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그 뷰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아까 여기에 있는 포어 리스트 구문을 사용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리퀘스트 값을 받아오면 됩니다. 리퀘스트 값을 받아오면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워내고 이 부분에 이 리스트, 이 리스트, 이 리스트 객체 값만 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어, 변수명도 리스트로 만들어서 조금 헷갈리네요. 어떻든 이 리스트 값,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이 리스트 값을 뷰에 던져주면 됩니다. 던져준다는 거는 이 값을 다음 JSP에서 받으면 되는데 모든 웹에서 JSP에 값을 던질 수 있는 거는 리퀘스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밖에는 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값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면 던지는 데서 리퀘스트로 값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구글링 하면은 잘 나오는데요. 저도 구글링에 있는 훌륭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복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리퀘스트를 이 받아온 웹에서 다시 전에 설명했던 대로 갈게요. 이 리퀘스트를 여기에서 받았고요. 이 리퀘스트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뷰에 던져주는 겁니다. 이 리퀘스트를 받아와서요. 이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로 하고 이름을 people이니까 people이라고 하고 리스트로 되어 있죠. 이게 구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대부분 다 리스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빨간 부분은 당연히 임포트만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포워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request.forward 우리가 JSP에서 사용할 때 response.send redirect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어렵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퀘스트는 리스폰스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프로토콜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웹 inf 뷰 국룰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뷰 쓰네요. 뷰 드리니까 여기 그냥 뷰로 만들고요. 이 부분을 list.jsp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서블릿에서 해야 될 일은 끝난 겁니다. 이 서블릿에서는 리스트의 값을 가져와서 set attribute하고 리스트의 값을 list.jsp에 던져주는 겁니다.
포워드 하는 거죠. 포워드는 아직 이 컨트롤 서버에 넘어왔던 리퀘스트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보이드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이 값은 JSP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안에 죄송합니다.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좀 많이 나갔네요. 이 값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JSP에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리퀘스트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리스트였죠. 그러면 얘도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하고요. 이 부분을 동일하게 리스트에서 받고요. 이 부분도 다른 구글에 있는 소스인데 아시겠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잘하는 게 개발자의 능력이죠. people 그대로 넣고요. 위에 지우고요. 여기에 people이고요. request.get attribute로 받는 거죠. request.get parameter get attribute로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값은 우리가 아까 던질 때 people로 던졌죠. 그러니까 people로 가져오겠습니다. people로 가져오고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거 그대로 둬야겠네요.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오류가 나는 거는 당연히 페이지에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부분도 가져와서 써주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는 people을 써야 되는데 people은 com 밑에 com이 아니죠. vo 밑에 잠시만요. vo를 대문자로 써버렸네요. 이 부분 제가 소문자로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리팩트를 해서 소문자로 저장은 다 해주고요.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보통 패키지는 소문자로 쓰니까 저도 소문자로 써서 사용하겠습니다. 리팩트를 했고요. VO를 가져와서 people, 자동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 사라졌네요. 즉 리스트에 people을 담은 이 값을 저쪽에서 받은 겁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부분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people에서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get id를 하면 가져오겠죠. get id. 다시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트는 컬렉션 객체 util 밑에 있는 리스트고요. 이 값을 리스트로 받았는데 이게 리스트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그래도 이게 제일 편하네요. 리스트라고 해서 가져오고 이름을 다른 거로 만들면 좀 더 편하겠는데 지금 만들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헷갈리니까 리스트 2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리스트 2라고 만들고 가져온 값은 리스트 2입니다. 네, 리스트 2죠. 리스트 2가 오고 strID를 가져오는데 strID가 스트링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 값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넣고요. 이 부분은 다시 다 지워도 되겠네요.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거가 좋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포문이고 얘가 파일문은 지워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이 부분도 다 필요 없죠. DB는 이미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파이널리 밑에 캐치가 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우고요. 하고 이 부분 str-id고 이 부분은 당연히 p.getName이죠. p.get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자동으로 잘 나오니까요. 네.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제대로 나온다는 건 저 people 함수, people 클래스가 잘 넣는다는 이야기겠죠. 나이니까 왠지 여기는 역사니까 p.get date 여기는 여기에 오류가 나는데 이거는 트라이가 없어서 그러네요. 트라이 부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오류도 있고 해서 트라이를 습관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 있었던 지난 시간에 여기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뺐고요. 리퀘스트에 던지고자 하는 값을 넣어서 던졌고요. 포워드로 던졌고요. 던진 값을 받았고요. request.get 어트리뷰트로 받았고요. 리스트 값으로 받았고 리스트 값으로 받은 값을 포문을 통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int i는 0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이걸 for each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바에서 제가 구글링으로 몇 버전부터 이게 되는지 찾고 말씀드릴게요. 입에서 맴도네요. 예,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 자바 8버전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자주 사용해서 습관처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왔고요. 이 부분이 잘 호출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이 2로 만들고요. 네, 이 파일은 지금 여기 있죠. 뷰 밑에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뷰 밑에 있는 뷰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서버를 물론 서버를 지금은 재기동하지 않아도 원래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동으로 이게 리프레시 되도록 지금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서버를 구동하고요. 네, 구동이 됐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컨트롤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뷰를 분리한 겁니다. 분리한 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오케이, 커넥션, 투 뷰. 예, 이 부분이 깔끔하게 화면에 떴네요. 즉, JSP 밑에 있는 리스트 뷰처럼 이게 똑같이 떴습니다. 한번 JSP 밑에 있는 리스트 뷰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뭐 똑같은 거겠지만 예, 동일한 내용이죠. 이런 동일한 모습을 저희는 JSP는 JSP 안에 DB 연결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죠. 여기 안에 이런 부분이 다 엮여서 나왔는데 뷰를 만든 부분에서는 이런 모델 로직 같은 거는 전부 다 발라버리고 프론트와 백엔드를 나눈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컨트롤러가 뷰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보셨고요. 이 부분의 값을 어떻게 넘기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리퀘스트의 움직임입니다. 리퀘스트가 컨트롤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러가
다시 자기 서버 컨테이너 안에서 다른 클래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클래스에게 리퀘스트 값을 전달해 준 겁니다. 뷰를 호출한 게 아니고요. 뷰라고 만든 이 JSP도 컴파일 되면 클래스라고 그랬죠. 서블릿 클래스인데 서블릿의 기능을 가진 클래스인데 여기에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던져주는 겁니다. 뷰에게. 뷰에게 리퀘스트를 던져주는 것이지 컨트롤러가 뷰를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모델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보겠지만 이때는 리퀘스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리퀘스트는 웹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서 서버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뷰까지는 서버의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뷰를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옮겨놓고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요.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단지 사실 클라이언트도 서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도 다 한 서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뿐이죠. 즉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안에 자바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 리퀘스트가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무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 웹 프로그램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많이 강조해 보았습니다.